안녕하세요. 건축 기계설비 기술사 신현묵입니다. 오늘은 그 한국건축시공기술사 협회 그 회장님하고 수석 부회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지금 여기는 그 교육장, 요 강의하는 교실 앞인데 특히 요즘 해체 공사 감리 교육도 하고 요 교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협회에서 교육하는 이 교육도 요 교재들, 자료, 친환경 건설 자재, 이 교재하고 또 협회에서 주력하는 해체공사 감리자 교육이라든지 또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이 건설기술인 법정 직무 교육이 있습니다. 설계하고 시공.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드론, 시설물 전문가 교육. 이런 교육 사업 외에 또 전문가로서 기술사로서 그 다양한 컨설팅이라든지 특히 건설 분야는 이제 공동주택 하자 진단이라든지 판정, 분쟁 조정, 중재 합의 또는 뭐 하자 보수 공사에 대한 시공 기술 지원 및 교육 같은 거, 그다음에 뭐 품질 관련 현장 감독 지도 조사, 그다음에 설계 도서, 그다음에 계약서에 관한 컨설팅 뭐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 분야 쪽에서도 다양한 업무를 하고 또 그다음에 건설 재해 예방 전문 지도 기관 그런 걸 설립해서 기술 자문이라든지 전문가 파견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건축시공기술사 협회에서 하는 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기술 지도, 컨설팅, 뭐 판정, 분쟁 조정 이런 것들을 하니까 회장님, 부회장님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77입니다. 저는 오늘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기술사 협회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협회를 이끌어가는 정말 견인차 협회장님하고 수석 부회장님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러면 이 협회가 기술사들이 모여있는 협회인데 시공기술사들의 주 모임이다 이렇게 알면 되고요. 먼저 이영출 회장님께서 이 협회 소개를 잠깐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회장 이영출입니다. 저희 협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라는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 건축시공 분야에서 가장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기술사들, 아주 최고의 자격의 전문가 모임이죠.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건설 사업에 있어서 기획, 설계부터 공사 발주, 시공 관리, 유지 관리 그 모든 단계의 계약, 공정, 원가, 품질, 안전 등의 관리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 기술사들의 집단입니다. 그래서 국가 발전의 그 가장 초석인 건설 산업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서 설립되었고, 또 저희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으로서 비영리 법인입니다. 그래서 회원 상호 간의 교류 및 친목은 물론이며 건설 신기술, 신자재, 또한 신공법 등의 정보 수집과 분석 교환, 또한 인증, 이러한 모든 사업을 지자체, 공공기관, 또 각종 건설 현장의 기술 지원 및 협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협회는 현장 실무 경험이 풍부한 교수진과 기술진들이 모여서 우리 현재 건설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심층적이고 전문화된 교육을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설인 법정 교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축 해체 감리 교육을 하고 있고, 또한 드론을 활용한 드론 고도화 현장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 건축시공기술사들이 국내외로 진출하고 또한 미래를 여는 플랫폼이라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저 4대 회장님 이영출 회장님께서 우리 협회에 대한 뭐 간략한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럼 좀 세 분에서 이 협회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하는 일을 수석 부회장님이신 하한기 회장님께서 좀 알려주시죠. 예, 수석 부회장 하한기입니다.
저희 협회는 앞서 이혁준 회장님께서 소개해 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세계 교육 업무, 우리 기술자들에 대한 교육 사업을 하고, 더더군다나 저희들이 건축 시공 기술사라고 하면 시공 분야의 기술 컨설팅 분야에서는 최고의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그런 집단입니다. 저희 협회는 또 국토교통부 산하에 저희 인가를 받은 그런 협회입니다. 저희들이 주로 건설 분야에서는 공동주택의 하자 진단이나 판정, 또 분쟁 분야에 있어서 분쟁을 조정해 준다든지 이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또 하자 보수가 진행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시공에 대한 기술 지원, 또 교육, 또 품질 현장 감독, 이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특히 주택관리 주체인 분들은, 대개 입주자 대표 이런 분들은 시공 기술적으로 아직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설계 도서라고 하는 설계 도면, 시방서, 계산서, 또 하도 같은 계약을 할 때 계약서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기술 지도 컨설팅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안전 분야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그 단체 중대재해를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응 컨설팅이라든지 안전 진단, 안전 관리 업무를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법원의 감정 사업, 기술 자문, 전문가 파견 등등 많은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고 수행 중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부회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우리 이제 구독자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우리 협회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협회 기능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채널에는 이제 건축에 관련된 분들이나 건축 또 관심 있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그 크고 작은 하자들의 그 문제도 많은데, 그런 것을 우리 협회에서 이렇게 판정을 해주고 중재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도 큰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교육을 관련된 분야 전문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협회가 이제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걸 충실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제 채널을 통해서 우리 협회 그 기능적인 그 일을 많이 소개하겠지만은, 오늘은 우리가 간략하게 하고,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그 많은 특히 아파트 같은 거 구조적인 하자로 인한 붕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협회 그 전문인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에 한마디로 말하면 전문가의 배치가 조금 이거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현행 지금 서울시만 하더라도 저희가 알고 있기로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약 40%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 아니면 개축할 경우에 예전의 건축물을 허물어야 됩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해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물 관리법상의 해체 감리업도 해체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해체를 하게 되고, 그 해체하는 과정 속에 해체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체 계획서를 쓰는 것에 쓸 수 있는 그 단체로서는 건축사와 건축 시공기술사가 해체 계획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체 감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또 건축 시공기술사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의 이 해체 감리업에 대해서 건축 시공기술사 사무소도 건축사와 마찬가지로 해체 감리업을 할 수 있도록 수십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만 불구하고 아직도 그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 이런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 건축물 해체는 건축 시공의 역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공에 대한 엔지니어링 지식이 풍부해야지 안전한 해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법이 개정되어 있어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해체 계획서를 쓰는 사람에 의해서 해체 감리가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이 해체 감리업에 대한 건축 시공기술사 사무소가 업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좀 조속히 개정돼서 안전하고 또
문제가 없는 해체가 건축물 해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제도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그 부분은 예. 정말 공감해요. 예. 공감이고 이게 뭐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해체하는데 예. 굉장히 위험성과 예, 그 시공 구조적인 예, 그 맞습니다. 노하우 기술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마구잡이로 네. 해체가 이루어져서 사고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런 제도적인 게 개선이 돼서 좀 그런 사고도 좀 줄고 예, 안전한 그리고 밝은 이런 건축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이나 그런 거는 여기 밑에 우리 협회 전화번호 있으니까 또 전화도 주시고 우리 또 관련 많은 이 기술자분들 해가지고 협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회장님께서 네. 또 뭐 하고 싶은 네. 말씀 있어요? 저희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등급인 기술사라는 제도가 기술사 법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사 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법입니다. 현재 그 기술사 전국 각 84개 종목의 기술사가 있고요. 한 5만 3천 명의 기술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약 70%가 건설 관련 기술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 쪽은 다양한 법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건축법. 건축의 한정에서 보자면은 건축법, 건축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사법 등등 뭐 다양한 법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법에서 이 모든 건설을 주도하는 건설교통부 산하에 있는 법으로 인해서 주로 그쪽의 어떤 산하 단체의 기술자들을 제대로 이 법 제도에서 채용을 하고 있지만은 이 과기부에서 산하인 기술사법을 건설 기술사들이 70%가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건설 관련해서는 잘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기술사법을 건축사법이나 이런 데서 동등하게 취급을 안 함으로써 사실 건축시공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건축전기기술사, 건축설비기술사 뭐 이런 다양한 건설 관련 기술사들이 국토교통부 산하의 건축 관련 제도에서 제대로 채택이 되지 않음으로써 최근에 광주에서 일어나는 초고층 아파트에도 건축 시공기술사가 현장 대리인으로 배치가 되지 않는 등 또 관련해서 주택법 같은 데서 당연히 요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초고층화 또 최첨단화 각종 첨단 기술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이라는 법 체계 하에서는 기술사를 현장 대리인으로 채용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 그런 공동주택에 대한 고품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일어난 마곡의 LH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시공기술사에 대한 배치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서 사실 기술에 대한 좀 더 면밀하고 또 정확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부실공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희는 이 기술사법을 과기부에서 국토부로 요청을 해서 이런 기술사법이 건설 관련 법의 체계 속에 들어와서 모든 규정을 재정비하고 건축기술사라든지 토목기술사들이 건설 분야에 제 위치에서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어떤 부실공사, 안전사고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예방이 되고 또 그런 부분이 개선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또 회장님은 어떤 생각이 있으세요? 우리 수석 부회장이 많은 얘기를 해줬지만은 예. 시공기술사들은 시공 전문가인데 그렇죠. 시공 전문가가 일할 수 있는 곳에서 일할 수 있게끔 국토부에서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되겠습니다. 특히 감리 분야는 예. 시공에 대한 감리이기 때문에 예. 감리 분야에 대한 그 감리원 또 예. 감리에 진출할 수 있게끔 네. 법 자체가 개정이 돼야 되고 그렇죠. 또 설계는 건축사가 시공은 우리 시공기술사가 하도록 좀 바뀌어야 된다, 개선돼야 된다고 저는 그게 참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건데 그게 맞습니다. 좀 문제가 저희 그 회장님 말씀에 조금 더 첨언을 하고자 하면요.
과거의 건축법이나 건축사법에서 건축감리, 일반 건축물에 대한 건축감리가 건축사에 의해서만 거의 독점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법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거의 어떤 건축법, 사법 체계 하에서 건축감리는 예전에 건설업체, 업자, 우리가 보통 표현하기 업자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분들은 건축 기술을 전공하고 이런 부분들이 건축업체가 아니라 그냥 건설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일반 업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행하는 게 건축법규를 위반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일부 증축하고 연면적도 늘리고 어떤 법이나 인허가에 맞지 않게끔 임의 시공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론 그 임의 시공은 사실 오늘날도 일부 시행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건축사가 설계자 입장에서 법규에 맞게끔 그렇게 시공이 되는지를 감리하라고 이런 감리의 권한을 독점적으로 주어졌던 것입니다만은 오늘날의 현실은 상당히 엔지니어링 부분, 고품질의 안전 이런 부분은 사실은 시공을 전문으로 한 기술사의 업무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법 제도 개선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내용들을 국토교통부의 공무원들이 인지하고 있다면은 일반적인 설계에 대한 감리, 이 법규에 대한 이런 부분 감리 부분하고 시공과 엔지니어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감리는 분명히 구분해 갖고 감리 제도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번에 이제 LH 마곡 사태 붕괴 사건 이후로 감리 전문 법인을 국토부에서 새로 하겠다고 지금 아마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용역에서 분명한 것은 이 시공은 엔지니어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시공 전문가에 의해서 감리가 행해져야지 그 건축물이 올바른 건축물이 탄생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수석 부회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참 이렇게 마음속에 늘 담아놓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차 이런 것들은 좀 검토하고 서로 협의하고 해서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갑자기 여기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이렇게 나왔는데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제 세부적이고 자세한 우리 건축 시공 분야에서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또 좋은 기술 같은 거 이런 것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